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은 7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빈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전날 재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하고 둘째 날부터 UAE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UAE 방문 마지막 날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국은 이집트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카이로 대합 연설에서는 우리 정부 신중동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제는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으로 이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경제 성장과 무역의 역할 등을 논의합니다. 같은 날 이 세션에선 재난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문제를, 다음 날 3세션에선 핵심 광물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주요국 정상과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는 이틀간 국빈 방문하는데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이 우리 정부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무대가 될 걸로도 기대했습니다.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만나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의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밝혔습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전술도로나 철책선 설치 작업 등을 하다 군사분계선 침입을 반복하는데 올해만 10차례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경고 사격 등으로 대응하면서 일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건 남북이 경계선의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일부 지역 경계선이 모호해졌고 이후 1973년 유엔사 측에서 보수를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던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군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거라면서 북측의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9,200억 원의 불법 해외 송금을 대행한 혐의로 환치기 범죄 조직 일당 5명이 지난달 검거됐습니다. 이런 환치기 범죄는 최근 5년간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벌여 얻은 범죄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관세청이 초고가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126명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려 환치기 등 불법 송금과 공항, 항만 등을 통한 외화 밀반 출입, 자금 세탁 등 3가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우선 환치기는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섭니다. 등록된 전문 외국환 영업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영업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외화 밀반 출입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번국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조 화폐나 수표 등의 반입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연관성이 높은 개인과 법인을 특정한 수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범죄 수익의 은닉 유통이 차단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범죄 조직의 생태계가 점차 허물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국적의 A씨가 서울에서만 사들인 주택은 총 4채. 국토부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인 5억 7천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여오거나 지인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국적의 B씨는 방문 취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같은 국적의 사람에게 직거래로 인천의 한 주택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비자의 경우 임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아파트를 사들여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 무자격 임대 수익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4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이 같은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의심 유형별로 보면 거래 금액과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와 특수 관계인 차입,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외국인 사업자가 기업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돈을 주택을 사는 대출 용도의 유용과 방문 취업 비자로 임대업을 하는 무자격 임대업이 의심되는 경우도 18건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은 위법 의심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이 78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호주인과 캐나다인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해외 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와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에서 빠진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서 양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관세 적용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비관세의 경우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미국 무역대표부와 장관급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같아요. 디지털 무역 관련해서 우리나라 망 사용료나 구글 지도 반출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는 미국식 요구. 또 하나는 식료품하고 농산물에 대해서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내는 걸 시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업통상부는 17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했습니다. 부처별로 양국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 이행계획과 추가 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로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미협회의 기본 틀을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해나가기로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세 이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련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 장벽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 통상 대응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다자주의를 벗어나 통상 질서가 새롭게 바뀌는 만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 통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재개발 사업지 세운 4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이곳에는 최고 145m, 35층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로 정해진 고도 제한보다 2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도시개발과 종묘 가치 보존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묘 정전 상월대입니다. 서울시가 계획한 대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정전에서 보이는 하늘을 가린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종묘를 돋보이게 할 개발의 기회를 국가유산청이 저해한다는 서울시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정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면 그거는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는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외교 문서로서 공식적으로 접수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강력한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고층 건물로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를 다시 명시하고 서울시가 세운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김제품의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김제품 세계규격 전환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덱스 세계규격은 세계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 운영하는 식품 분야 유일한 국제기준입니다. 김에 대한 품질과 위생, 표시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또 김 수출업체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규격 전환 대상은 마른 김과 구운 김, 조미김 3종류. 해당 종류는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또한 주 원료인 원초 외에도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김 특성이 반영돼 있습니다. 규격 제정은 일반적으로 8단계를 거치지만 이번처럼 이미 아시아 지역 규격이 있는 경우 초안을 인정받기 때문에 3단계부터 시작해 훨씬 빠르게 추진됩니다. 앞서 인삼 제품과 고추장도 아시아 지역 규격에서 세계 규격으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김 제품의 세계 규격이 제정되면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든 첫 수산물 국제 규격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김 세계 규격 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다른 수산물에 대한 국제 표준 추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면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환급금은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 석 달 동안 3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집계 결과 10월분 상생 페이백으로 3,373억 원이 562만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당 평균 6만 30원을 환급받은 겁니다. 정부는 상생 페이백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9월과 10월 상생 페이백 환급 대상자의 소비 증가액은 7조 2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액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상생 페이백은 소비 인정 사용처가 제한된 만큼 중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카드 소비 실적에서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제 카드 소비액이 제외되는데 이 늘어난 7조 원 규모의 소비액이 중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페이백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의 저축액에 기업이 지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설돼 현재까지 재직자 3만 6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가입자는 5년간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약 4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결정된 은행의 우대금리는 연 4.5%입니다. 기업 지원금을 고려하면 연 11%대 적금에 가입해 5년간 약 33%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입니다. 가입자는 또 건강검진비와 휴가비, 교육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한 2,000분 정도에게 2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계약자분들한테 문자로 다 안내를 드리게 되면 그 문자에 받으신 계약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4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더해 앞으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월 납입액 등의 합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후 직접 협약은행에 방문해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 중입니다.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운영 방식에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 담당자가 직접 고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생, 학부모 250여 명을 대상으로 궁금증에 답하는 겁니다. 설명회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고교 학점제에서의 내신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미이수가 되는 건 아니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도입 후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교원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성취율 미달 학생에게 부여되는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했고 신규 교원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삽시도 주민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한 달에 2번만 볼 수 있는 병원선이 입항하기 때문입니다. 진료 대기실은 섬 주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진료가 한창입니다. 안에서는 침을 놓고 밖에선 약을 기다리는 분들로 병원선 안이 분주합니다. 혈압약하고요. 또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선에 오랜 단골이라는 한 어르신은 이른 아침부터 선착장에 나와 배를 기다렸습니다. 어선을 타고 나간다든가 여객선도 그렇게 자주 안 다니고 막 이래서 그 낚싯배나 이런 거 대절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경비도 많이 나가고 또 불편함도 많아요. 그런데 병원선에 오니까 진짜로 기다려져요. 오는 날짜가. 진료실 문 하나 건너면 또 다른 작은 병원. 배가 흔들리는 중에도 최고 수준의 시술이 진행됩니다. 스케일링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다음 달에 오셨을 때 좀 잇몸 아픈 게 많이 나아지셨다. 바로 옆 방사선실에선 건강검진이 한창입니다. 병원선을 처음 이용하는 주민들은 예상보다 좋은 시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엑스레이 다 찍어주시고 종합검진 받아주시고 당까지 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지금 속으로 놀랬고 잘 돼 있어서 달라져서 예전 큰 대학병원 온 것 같아요. 병원도 약국도 없는 섬마을에서 오래된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병원선은 이동 종합병원입니다. 그 유병 기간, 그러니까 병에 걸린 기간이 좀 오래 되셨는데 침을 몇 번 맞고 나서 너무 좋다고 계속해서 갈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제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내과, 치과, 한의과는 물론 물리치료실까지 갖춘 충남병원선은 지역 섬마을 32곳을 순회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의료진이 섬으로 찾아갑니다. 기상이 나쁠 땐 원격 진료를 이어갑니다. 진료부터 약값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주민들은 따뜻한 정으로 보답합니다. 저희가 이제 갔을 때 노인분들이 언제 또 오셨냐 선생님 하면서 좀 챙겨주시고 저희를 좀 예뻐해 주시고 할 때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보트를 타고 섬으로 돌아가는 길. 주민들의 손에는 처방된 약이 한가득입니다. 병원선이 의료 취약 지역인 섬마을의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